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대표적인데요.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 완역본이라고 합니다. 저자 소개는 워낙 유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영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쉬워진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이 흐트러져서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기를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 하지 않는다.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의도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의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예전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기술 중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아채는 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속임수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아채는 예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에는 맹신의 고삐를 당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맹신의 박차를 가한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세를 망치는 법이다. 그들은 결코 일의 절반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도 파악하지 못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소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생각이 없어 잃어버릴 것도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온 힘을 다해 지켜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더 깊이 있고 주의할 일은 특별히 더 파고든다.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한 생각은 우려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보라. 이는 행동하거나 노력해야 할 때 기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0살이 다 되어 건강을 위해서 히포크라테스를 찾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지혜를 위해서 세네카를 찾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이다. 행운이 다가오게 되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종종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여성이나 젊은이처럼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 불행이 2배가 되지 않도록 우선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후퇴는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콤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의 호감에 관하여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호감을 얻는 건 더욱 대단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즉, 호감은 행운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이어진다. 보통은 명성을 얻으면 호감을 얻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자질만 있다고 호감을 얻는 건 아니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공적을 쌓고 그러고 나서 작가들에게 펜을 줘야 한다. 즉, 칼에서 글로 이어져야 한다. 작가들을 통해 얻은 호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절대 과장하지 말라.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칭찬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그렇듯 나중에 제값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경멸을 당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선택한다. 탁월한 것들은 흔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평가를 자제해야 한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된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도 필요하지 않다. 지혜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라.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드러낸다. 모든 관대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정념은 마음의 기질이라서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혜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만약 악의적인 의도가 입 밖으로 나오면 명성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근면함은 경솔함과 신중함 사이에 있다. 근면과 지성. 근면은 지성에 머물러 있는 일을 신속하게 실행하게 하는 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를 잘하는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종종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일을 내버려 두어서 결과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라였다. 용기는 칼과 같아서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있어야 한다.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 토끼도 죽은 사자의 갈기는 잡아 뽑을 수가 있다. 그 용기를 조롱할 수는 없다. 처음에 길을 내주면 두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다. 나중에도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좀 더 일찍 용기를 발휘하는 편이 낫다. 정신적인 용기는 육체적인 용기를 능가한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항상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야 한다. 또한 용기는 온전한 사람을 보호한다. 정신적 허약함은 육체적 허약함보다 해롭다.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힘이 부족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나태함 속에 묻히고 만다. 신의 섭리로 자연은 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매서움을 함께 주었다. 몸에도 힘줄과 뼈가 있는 것처럼 정신도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 사냥꾼은 매를 포악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또한 늘 과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요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은 결단력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결단력 있는 사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잘못 실행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 물질로 흐를 때보다 정체되어 있을 때 더 망가진다. 매사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다른 사람의 지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판단력이 흐린 게 아니다. 판단은 분명하게 하지만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어려움을 구분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데는 훨씬 큰 능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어려움에 전혀 빠지지 않고 훌륭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분명한 이해력 덕분에 쉽게 성공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빨리 끝나므로 하나를 끝내고 다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는 확신이 들면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한다. 때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할 때가 있다. 위험을 모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취하는 요령이다. 그들은 종종 재치가 있으면서도 예의 바른 말로 가장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온다. 가장 복잡한 혼란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가뿐히 빠져나온다. 가장 위대한 지휘관도 이런 방법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거절을 해야 할 때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도 정중한 계책이다. 또 이럴 때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도 없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사나운 맹수들도 살고 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생기는 결점이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명예를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명성을 얻지 못한다. 늘 무자비하고 맹렬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괴물 중 하나를 상상해보자.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부하들은 마치 호랑이와 싸우러 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조신함으로 무장한 채 그들과 이야기하러 들어간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모두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지위에 오른 지금은 모두를 불쾌하게 만듦으로써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무뚝뚝하거나 거만해서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정중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규제를 막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 시간도 짧다. 만능패가 되지 말라. 모든 탁월한 것에도 결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되면 오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탁월함을 탐내면 결국에는 모두 불쾌해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큰 불행이지만 모든 일에 만능패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불행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결국은 그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때 받은 사랑만큼 미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만능패가 가진 모든 종류의 완벽함은 차츰 닳아 없어진다. 그러면 초기에 받았던 진귀한 자라는 명성을 잃고 평범하다는 불명예를 받는다.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탁월한 빛을 드러낼 때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즉, 완벽함이 넘치되 드러낼 때는 절제를 해야 한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덜 드러내야 한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오래 사는 기술, 선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기술이다.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킬 줄 몰라서 삶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미덕 그 자체가 상인 것처럼 악덕 그 자체도 벌이다. 악덕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삶을 2배로 빨리 끝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오래 살게 된다.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 경솔함이 의심되지 않을 때만 행동하라. 일하면서 스스로 실패를 의심한다면 지켜보는 사람은 그 실패를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상대가 경쟁자라면 더 그렇다. 정념의 열기로 판단력이 흔들리면 열기가 식은 후에는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 신중한 사람은 확률을 믿지 않고 늘 이성의 빛이 비치는 정오에 걸어간다. 계획할 때부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어떻게 잘 되겠는가? 마음속에서 만장일치를 이루고 잘 조절해 결정을 내려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성의 망설임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시작된 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줄 아는 저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에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큰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같은 행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과식으로 배탈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천성적으로 위가 작아서 진귀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 관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명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정신을 잃는다. 더욱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큰 위험에 처한다. 행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은 더 큰 일도 할 만한 여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 배포가 작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모두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좋아하는 것은 큰 능력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습관과 취향을 서로 나누고 자기도 모르게 기질과 재능도 닮아간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잘 찾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자 한다. 이렇게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애쓰지 않아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은 큰 능력이다.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들이 번갈아 나타날 때 유지되고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그런 정반대의 모습들이 본능적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더 큰 조화를 이룰 것이다. 친구와 신하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언을 따라야 한다. 정반대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의를 얻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호의를 얻어라. 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미리 호의를 준비해 놓았다. 남의 호의를 얻으면 호평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호의 없이 공덕만으로 가는 길은 아주 많이 돌아가는 험한 길임을 현명한 사람은 알고 있다. 호의를 얻으면 모든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서로 보완이 된다.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용기와 성실, 지혜, 심지어는 분별력 같은 탁월함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결점을 보지 않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호의는 기질과 인종, 가족, 국가, 직업 등 물질적인 유사성에서 생겨난다. 영적 호의는 능력과 의무, 명예, 공덕보다 더 숭고하다. 처음에 호의를 얻기 어렵겠지만 일단 얻고 나면 유지하는 건 더 쉬워진다.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겠다면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악천후와 역경 대비는 잘 나갈 때 해야 한다. 번영할 때 역경을 대비하라. 여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쉬운 예방책이다. 번영할 때는 호의를 얻기 쉽고 우정도 넘친다. 따라서 이럴 때 악천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역경을 만나면 호의를 얻기 어렵고 우정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라. 지금은 그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번영할 때는 친구들을 모른 척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그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해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을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떻게 줄까를 더 생각하라. 2번 생각하라. 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데 특히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거나 개선해야 할 때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에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충동에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게 좋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책이다. 지배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배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그대로 둘 때를 구분한다. 내버려 두는 기술, 특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 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쪽에서는 자연히, 이쪽에서는 도덕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치료법을 쓰지 않는 것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모든 완벽함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만나야 한다. 일진이 사나운 날을 파악하라.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게임을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사위를 2번만 던져봐도 행운의 날인지 불행의 날인지 감이 오고 그만둬야 할지 계속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다. 이해력도 변함으로 항상 현명한 사람은 없다. 편지 쓸 때처럼 생각하는데도 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완벽함도 적절한 시기가 뒷받침돼야 하고 아름다움도 늘 지속되지 않는다. 기지마저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몰래도 안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별로 애쓰지 않은데도 다 잘 된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셈이다. 즉, 재능이 무르익었고 기질도 조화를 이루며 모든 행운의 별이 상승 중이다. 그럴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단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불행한 날이라고 단정하거나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행운의 날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전자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후자는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의적인 의도는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인 의도는 늘 드러낼 만한 결점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결점이든 유전적인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가 있다.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를 존경하고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 지혜라는 비밀의 방에는 의지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평가해주는 친구라는 믿음직한 거울을 두어야 한다.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을 갖춰라. 대화의 기술은 온전한 사람됨을 드러내는 척도이다. 대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중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글로 적는 대화인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해야 한다. 신중함이 곧장 드러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영혼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 현자도 내가 너를 알길 원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라 라고 했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대화가 옷을 입는 것처럼 수월해야 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내실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법 학자처럼 보이거나 이성의 검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대화는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미리 생각하라. 오늘 내일과 앞으로 다가올 날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선견 지명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시간에서 온다. 예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고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생각해야 한다. 사려 깊은 생각 속에서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밤에 미리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터진 후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결과보다 핑곗거리를 찾는다. 또 전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평생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면 앞서 살아갈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 완역판이라 그런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 중에서는 볼륨이 굉장히 컸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대표작인데요.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 완역본이라고 합니다. 저자 소개는 워낙 유명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영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쉬워진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이 흐트러져서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은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기를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 하지 않는다.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죽이기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의도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남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을 때는 시작하지 말라.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이후에 과도한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은 절대 상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완벽해지는 상상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완벽해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상상이 욕구와 결합하면 늘 실제보다 더 큰 기대감을 낳는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이미 높아진 기대감을 만족하게 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탄보다 환멸이 더 빨리 찾아온다. 기대감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 그 기대 이상의 만족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성을 얻는 시작은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실제가 기존의 기대치를 능가하고 남들 생각보다 더 좋으면 결과도 더 좋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일은 나쁠 거라는 기대가 클 때 시작하는 게 낫다. 나쁜 일에서는 오히려 부풀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장된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덜 나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 처음에 아주 안 좋다고 두려워했던 것이 생각보다 견딜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예전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기술 중의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알아채는 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속임수가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아채는 예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항상 절반만 전해진다. 주의 깊은 사람만이 그 진실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에는 맹신의 고삐를 당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맹신의 박차를 가한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므로 신세를 망치는 법이다. 그들은 결코 일의 절반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도 파악하지 못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반대로 생각하는데 사소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생각이 없어 잃어버릴 것도 없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온 힘을 다해 지켜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물론 더 깊이 있고 주의할 일은 특별히 더 파고든다. 자기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중한 생각은 우려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게 된다. 행운이 보이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자신의 행운을 가늠해보라. 이는 행동하거나 노력해야 할 때 기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40살이 다 되어 건강을 위해서 히포크라테스를 찾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지혜를 위해서 세네카를 찾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때로는 행운을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행운 속에는 기다림이 들어있고 행운이 지나치게 마음대로 움직여 일관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때와 기회는 오기 때문이다. 행운이 다가오게 되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종종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여성이나 젊은이처럼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 불행이 2배가 되지 않도록 우선 행동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한다. 행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후퇴는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콤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사람들의 호감에 관하여 만인의 찬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호감을 얻는 건 더욱 대단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행운이 따라야 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다. 즉, 호감은 행운으로 시작해서 노력으로 이어진다. 보통은 명성을 얻으면 호감을 얻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완벽한 자질만 있다고 호감을 얻는 건 아니다. 호의를 얻으려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즉, 선한 행동과 말을 하고 더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예의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먼저 공적을 쌓고 그러고 나서 작가들에게 펜을 줘야 한다. 즉, 칼에서 글로 이어져야 한다. 작가들을 통해 얻은 호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절대 과장하지 말라.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칭찬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그렇듯 나중에 제값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경멸을 당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선택한다. 탁월한 것들은 흔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평가를 자제해야 한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된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도 필요하지 않다. 지혜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라.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드러낸다. 모든 관대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정념은 마음의 기질이라서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혜를 병들게 한다. 그리고 만약 악의적인 의도가 입 밖으로 나오면 명성이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근면함은 경솔함과 신중함 사이에 있다. 근면과 지성. 근면은 지성에 머물러 있는 일을 신속하게 실행하게 하는 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를 잘하는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종종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일을 내버려 두어서 결과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다.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라였다. 용기는 칼과 같아서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있어야 한다.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라. 토끼도 죽은 사자의 갈기는 잡아 뽑을 수가 있다. 그 용기를 조롱할 수는 없다. 처음에 길을 내주면 두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된다. 나중에도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좀 더 일찍 용기를 발휘하는 편이 낫다. 정신적인 용기는 육체적인 용기를 능가한다. 그것은 칼과 같아서 항상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야 한다. 또한 용기는 온전한 사람을 보호한다. 정신적 허약함은 육체적 허약함보다 해롭다.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힘이 부족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나태함 속에 묻히고 만다. 신의 섭리로 자연은 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매서움을 함께 주었다. 몸에도 힘줄과 뼈가 있는 것처럼 정신도 부드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말아야 한다.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 사냥꾼은 매를 포악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또한 늘 과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적절한 거절은 무분별한 수락보다 더 고귀하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요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요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은 결단력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결단력 있는 사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잘못 실행하는 것보다 더 해롭다. 물질로 흐를 때보다 정체되어 있을 때 더 망가진다. 매사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다른 사람의 지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판단력이 흐린 게 아니다. 판단은 분명하게 하지만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어려움을 구분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데는 훨씬 큰 능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어려움에 전혀 빠지지 않고 훌륭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분명한 이해력 덕분에 쉽게 성공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빨리 끝나므로 하나를 끝내고 다른 일을 처리할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운이 따른다는 확신이 들면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한다. 때로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할 때가 있다. 위험을 모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취하는 요령이다. 그들은 종종 재치가 있으면서도 예의 바른 말로 가장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온다. 가장 복잡한 혼란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가뿐히 빠져나온다. 가장 위대한 지휘관도 이런 방법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거절을 해야 할 때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도 정중한 계책이다. 또 이럴 때 이해하지 못한 척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방법도 없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사나운 맹수들도 살고 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생기는 결점이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명예를 얻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면 명성을 얻지 못한다. 늘 무자비하고 맹렬해서 다가가기 어려운 괴물 중 하나를 상상해보자.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부하들은 마치 호랑이와 싸우러 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조신함으로 무장한 채 그들과 이야기하러 들어간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모두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지위에 오른 지금은 모두를 불쾌하게 만듦으로써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무뚝뚝하거나 거만해서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정중하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의 규제를 막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 시간도 짧다.
만능패가 되지 말라. 모든 탁월한 것에도 결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되면 오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탁월함을 탐내면 결국에는 모두 불쾌해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큰 불행이지만 모든 일에 만능패가 되려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불행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결국은 그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때 받은 사랑만큼 미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만능패가 가진 모든 종류의 완벽함은 차츰 닳아 없어진다. 그러면 초기에 받았던 진귀한 자라는 명성을 잃고 평범하다는 불명예를 받는다. 이 모든 극적인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탁월한 빛을 드러낼 때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즉, 완벽함이 넘치되 드러낼 때는 절제를 해야 한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덜 드러내야 한다. 인생은 짧지만 잘 살아낸 삶의 기억은 영원하다. 오래 사는 기술, 선하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기술이다.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리석음과 비열함이다.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킬 줄 몰라서 삶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삶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미덕 그 자체가 상인 것처럼 악덕 그 자체도 벌이다. 악덕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삶을 2배로 빨리 끝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또한 정신이 온전하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오래 살게 된다.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준비해야 한다. 경솔함이 의심되지 않을 때만 행동하라. 일하면서 스스로 실패를 의심한다면 지켜보는 사람은 그 실패를 확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상대가 경쟁자라면 더 그렇다. 정념의 열기로 판단력이 흔들리면 열기가 식은 후에는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받는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드는데도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 신중한 사람은 확률을 믿지 않고 늘 이성의 빛이 비치는 정오에 걸어간다. 계획할 때부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어떻게 잘 되겠는가? 마음속에서 만장일치를 이루고 잘 조절해 결정을 내려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이성의 망설임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시작된 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절반이 당신을 외면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있다. 세상의 절반이 남은 절반을 비웃지만 모두 어리석다. 의견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따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구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참기 힘든 어리석음이다. 완벽함은 어느 하나를 만족시킨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그 흠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만족의 기준은 그 상황의 질서를 판단할 줄 아는 저명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가에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의견이나 관습, 한 시대에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큰 행운이 다가올 때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같은 행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과식으로 배탈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천성적으로 위가 작아서 진귀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인간 관계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명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정신을 잃는다. 더욱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큰 위험에 처한다. 행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은 더 큰 일도 할 만한 여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 배포가 작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모두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좋아하는 것은 큰 능력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 그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과 잘 어울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습관과 취향을 서로 나누고 자기도 모르게 기질과 재능도 닮아간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잘 찾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자 한다. 이렇게 기질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애쓰지 않아도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은 큰 능력이다. 세상은 정반대의 모습들이 번갈아 나타날 때 유지되고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그런 정반대의 모습들이 본능적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더 큰 조화를 이룰 것이다. 친구와 신하를 선택할 때도 이런 조언을 따라야 한다. 정반대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의를 얻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호의를 얻어라. 신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미리 호의를 준비해 놓았다. 남의 호의를 얻으면 호평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호의 없이 공덕만으로 가는 길은 아주 많이 돌아가는 험한 길임을 현명한 사람은 알고 있다. 호의를 얻으면 모든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서로 보완이 된다.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용기와 성실, 지혜, 심지어는 분별력 같은 탁월함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결점을 보지 않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호의는 기질과 인종, 가족, 국가, 직업 등 물질적인 유사성에서 생겨난다. 영적 호의는 능력과 의무, 명예, 공덕보다 더 숭고하다. 처음에 호의를 얻기 어렵겠지만 일단 얻고 나면 유지하는 건 더 쉬워진다. 호의를 얻으려고 애쓰겠다면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악천후와 역경 대비는 잘 나갈 때 해야 한다. 번영할 때 역경을 대비하라. 여름에 겨울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쉬운 예방책이다. 번영할 때는 호의를 얻기 쉽고 우정도 넘친다. 따라서 이럴 때 악천후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역경을 만나면 호의를 얻기 어렵고 우정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와 당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라. 지금은 그들이 중요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소중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친구가 없다. 번영할 때는 친구들을 모른 척하고 역경을 당할 때는 그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탁월할수록 잘난 척을 삼가해야 한다. 잘난 척을 하면 모두에게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불명예를 얻기 때문이다. 또한 잘난 척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도 고통스러워진다. 남들을 돌보는 척 해야 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시간 엄수를 하느라 자신을 괴롭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난 척을 하면 탁월함도 그 가치를 잃는다. 사람들은 이것이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적인 능력을 인위적인 능력보다 좋게 여기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일을 잘할수록 자기 노력을 숨겨야 한다. 완벽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러 잘난 척을 피하여 자신을 그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장점을 뽐내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완벽함과 명성을 감추는 사람은 2배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박수를 받게 된다. 무엇을 주는가 보다 어떻게 줄까를 더 생각하라. 2번 생각하라. 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데 특히 확신할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허용하거나 개선해야 할 때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다. 그러면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베풀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베풀어야 한다. 그럴 때에 늘 더 귀한 선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란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욱 귀해진다. 만일 거절할 일이 생기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첫 충동에 열기가 식고 냉정해지면 대부분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급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늦게 허락하는 게 좋다. 이것은 상대방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책이다. 지배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배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그대로 둘 때를 구분한다. 내버려두는 기술, 특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 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쪽에서는 자연이, 이쪽에서는 도덕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치료법을 쓰지 않는 것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모든 완벽함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만나야 한다. 일진이 사나운 날을 파악하라.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게임을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사위를 2번만 던져봐도 행운의 날인지 불행의 날인지 감이 오고 그만둬야 할지 계속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다. 이해력도 변함으로 항상 현명한 사람은 없다. 편지 쓸 때처럼 생각하는데도 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완벽함도 적절한 시기가 뒷받침돼야 하고 아름다움도 늘 지속되지 않는다. 기지마저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몰래도 안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별로 애쓰지 않은데도 다 잘 된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셈이다. 즉, 재능이 무르익었고 기질도 조화를 이루며 모든 행운의 별이 상승 중이다. 그럴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단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불행한 날이라고 단정하거나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행운의 날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전자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후자는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을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의적인 의도는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의적인 의도는 늘 드러낼 만한 결점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인 결점이든 유전적인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가 있다.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를 존경하고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 지혜라는 비밀의 방에는 의지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평가해주는 친구라는 믿음직한 거울을 두어야 한다.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을 갖춰라. 대화의 기술은 온전한 사람됨을 드러내는 척도이다. 대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중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글로 적는 대화인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해야 한다. 신중함이 곧장 드러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영혼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 현자도 내가 너를 알길 원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라 라고 했다. 그 사람들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대화가 옷을 입는 것처럼 수월해야 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내실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법 학자처럼 보이거나 이성의 검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대화는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미리 생각하라. 오늘 내일과 앞으로 다가올 날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선견 지명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시간에서 온다. 예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고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생각해야 한다. 사려 깊은 생각 속에서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밤에 미리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터진 후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결과보다 핑곗거리를 찾는다. 또 전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람은 평생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면 앞서 살아갈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 완역판이라 그런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 중에서는 볼륨이 굉장히 컸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